성영신이라고 하고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 다양성위원회를 여러 선생님들과 더불어 준비하고 만들고 강의 개설하고 또 강의를 한번 실제로도 했고 지난 학기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양성에 관심이 있다 그런 학생들은 누구나 다 예쁘고 다양성에 관심이 있다 그러는 교수님들은 누구나 다 멋있어 보이는 약간 눈이 먼 다양성에 눈이 먼 그런 사람이어서 여러분들이 다 그냥 그 잘생기고 예뻐 보이네요. 멋있어요. 일단 반갑습니다. 그 학과 표기가 돼 있는 학생도 있고 안 되어 있는 학생도 있어서 어떤 학과에서 이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그냥 하나하나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작년에도 보면 문과대학, 사범대학, 정경대학, 미디어학부, 그 다음에 자연계열에 또 보건과학대도 있었고 공대도 있었고 생명과학대도 있었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다 모여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강의 주제는 그 작년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로부터 어, 아주 그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면서도 딱 대놓고 그걸 질문을 하기에는 좀 뻔뻔해 보여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했던 주제들인데요. 이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주 쉽게 할게요, 얘기를. 다양성 그럼 대단히 멋있고 휴머니즘 이런 말 있잖아요. 인본주의, 인간중심주의. 그거 나쁜 거죠. 이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멋있죠. 너는 휴머니스트가 아니야. 그럼 대단한 욕이라고 들리고 걔는 휴머니스트야. 그럼 굉장히 멋있는 고귀한 사람으로 들리는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존중해 그러면 굉장히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고 나 그 다양성 문제 있다고 생각해. 이러면 저 또라이 아니야? 라고 느껴질 만큼 이미 다양성이라는 단어가 휴머니즘이라는 단어만큼이나 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반대입니다. 그거 당연히 그거 저 다양성 추구해야 된다. 그러면 많은 경우에 거짓말이거나 과장일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왜? 심리학적으로 다양성,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에 반대입니다. 인간은 자기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불안감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고 자기랑 유사한 사람한테는 편안하고 친근함을 느끼는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인간이. 왜 그런가? 그래야만 서바이벌,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사람은 적군일지도 몰라요. 근데 나랑 같은 나라 사람이고 나랑 같은 성별이고 나랑 비슷한 연령대고 그리고 나랑 국가가 같고 나랑 생각이 비슷하면 절대로 동지가 되지 적군이 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란 곧 죽음을 의미하고 심할 경우에 차이란 동질성이란 삶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간의 생존 본능상 나와 다른 사람한테 호감을 느낀다는 건 굉장히 예외적인 일입니다. 근데 다양성이란 나랑 다른 사람하고 사귀어야 된다. 그래야만 이 시대를 살 수 있다라는 가치인데 그게 맞아요. 말은 그렇게 머리는 그렇지만 정말 몸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 수업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면서도 차마 노골적으로 못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 다양성 굉장히 말은 근사하고 멋있는데 잘못하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타성 굉장히 근사하죠. 남을 위한다. 난 죽잖아요, 그럼. 남 물에 빠진 누구 구하고 나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타성이라는 게. 극단적인 사례를 들자면. 추울 때 나보다 더
좋아하는 친구한테 코트 벗어주면 나 얼어 죽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나의 생존이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양성이라는 거는 절대선이 아니다. 누구나 당연히. 그걸 차라리 내놓고 말은 멋있는데 어쩐지 그것 따르다가 내가 손해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오히려 솔직하다. 저는 그 질문을 오늘 답을 좀 찾는 일. 과연 손해냐? 멋있고 손해냐? 왜냐하면 멋있고 이익이면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익도 되네. 멋있는데 이익도 돼?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과연 멋있는 건 멋있다 치고 지성인인데 다양성 그거 안 돼. 이러기는 못해요. 지성인들은. 고대생이 어떻게 뻔뻔하게 그러겠어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아, 그거 해야죠. 이렇게 말하죠. 그건 그거고 과연 이익이냐 손해냐라는 누구에게나 이게 과연 누구에게 이익이면 다른 사람한테 손해냐 아니면 윈윈이냐 제로섬 게임이냐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누구 차원에서 여러분은 개인이니까 당연히 개개인의 입장에서 관심이 있을 거예요. 이게 양정민한테 이익인데 송유빈한테 손해냐 아니면 최민혜한테 이익인데 최원우한테 손해냐 그럼 제로섬 게임이에요. 아니면 윈윈이냐 그걸 한번 정말 냉철하게 이론적으로 좀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다양성을 좀 더 진정성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의 토픽의 주제는 이익의 문제, 이익이냐 손해냐, 멋진 거냐, 진짜 이익이 되는 거냐 그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자, PPT 들어갈게요 이제. Difference makes difference. 차이가 차이를 만든다는데 앞에 차이는 뭐고 뒤에 차이는 뭘까를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양성에 대해서 논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서로 조금씩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차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좀 비슷한 사람도 있는데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본질적으로. 그래야 생존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한 무리를 만들고 또 저쪽은 저쪽끼리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한 무리를 만들면 우리와 그들이라는 그걸 보통 심리학적으로는 인그룹, 아웃그룹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집단과 쟤네 집단 혹은 내 집단 내가 안 내자를 써서 내 집단, 외 집단이라고 부르는데 내 집단, 외 집단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서로 우리가 더 잘나고 멋있다라는 고정관념과 편견이 생겨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단 간 갈등이 일어나고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거기서 지는 집단은 소외가 생기고 마이너리티와 머저리티로 나누고 그러니까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으로 나뉘고 사회 전체는 불안정한 싸움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인간의 본질이에요. 이건 막을 길이 없어요. 완전히 막지는 못해요. 발생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가급적 조금밖에 발생이 안 되도록 애쓰는 것밖에 없지 이게 안 일어나는 거는 인간의 동물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양성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차이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차이에서 오는 집단의 문제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인간의 본질이라고 놓고 보면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세 가지입니다. 과연 다양성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정말 바람직한, 좋은, 꼭 필요한, 이상적인, 더 진화된 그런 가치관인가? 사회적으로. 두 번째, 한 개인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비중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나는 이런 목표는 없어.
그런 사람은 굉장히 드물 거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목표 중에 하나가 사회적 성공일 거예요. 성공의 의미와 개념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여러분이 사회적 동물로서 한국 사회에서 혹은 이 글로벌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성공의 특성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실패보다는 성공하고 싶어 하죠. 그럼 다양성이라는 게 과연 사회적 성공에 필요한 능력이냐 이게 그냥 도덕적 가치냐 아니면 능력이냐. 그 다음에 다양성을 사회적 가치로 받아들이면 이 사회는 정말 진화하는가 발전하는가 경제적으로도 발전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좀 답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세 가지입니다. 경제적 가치에 제일 관심이 높은 건 기업이에요. 기업이 다양성을 받아들이면 그 기업이 장사를 잘하는가 아니면 장사에 손해가 되는가 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측면에서 전 지구촌이 지금 다양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게 왜 필요하다고 보느냐 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지금 거꾸로 이제 올라가는 건데요. 이 셀에서 세 번째가 여러분 개개인의 삶의 다양성은 얼마나 필요하고 왜 필요한가 이제 그 얘기를 다루려고 해서 기업부터 다루겠습니다. 버치 미덕이죠. 다양성이란 기업의 미덕인가 아니면 라이브뉴 이익, 경제적 이익인가 뭐에 도움이 되는 건가 하는 것을 다루겠습니다. 이거는 저 밑에 지금 이 각 주에 레퍼런스가 표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셀에서 한번 유튜브에서 다 찾을 구글에서 다 찾을 수가 있으니까 보시고요. 이 얘기는 핵심은 뭐냐면 정치가의 연설이던 광고의 메시지던 광고의 카피던 아니면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던 뭐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머 내 생각하고 똑같아.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면 사람들은 그 말한 메시지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된다. 그래서 기업이 예를 들어서 다양성에 대한 광고 캠페인을 하면 그런데 그 내용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공감을 얻으면 사람들은 기업의 상품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해 보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광고 중에 특히 이제 20대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광고 중에 제일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이 애플 광고입니다. 애플 광고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방송을 안 했어요. Open. Open the door and it opens all the others. Open your mind and see what happens next. No good thing, no beautiful invention was created in a vacuum. It happens when we leave our comfort zone and come together. Embrace faith, culture, disabilities, differences. Embrace races, ages, ideologies, personalities. Creating a tool or device to normalize something. Humanity is plural, not singular. The best way the world works is everybody in, nobody out. So who we're made of is everyone. Differences not just celebrated but essential. Many women in charge, equal people, equal work everywhere. A new generation of Apple, more diverse than the one that came before. Open is
not just who we are, but what we believe as a couple, because humanity isn't singular, it's plural. The truth is, we don't see faces, the followers. We don't see faces.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광고가? 이 광고는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었던 애플의 공익 광고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광고는 아니고 공공의 이익, 즉 공익적 가치를 다양성의 가치를 광고하는 건데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성별,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가치관 등등을 가진 차이가 많은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서로 이제 우리가 이 다양성을 존중하고 수용해서 살아가는 사회가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의 80% 이상이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로. 그러니까 이제 광고에 호감이 가게 되는 거고 저 다양한 등장인물 중에 나랑 가장 닮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워낙 많은 모델들, 워낙 다양한 사람을 영상을 내보냈기 때문에 이걸 쳐다보고 있는 전 지구촌 인물들이 그 중에 한 명은 나와 닮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죠. 아시아인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 광고를 보는 모든 사람이 다 내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저게 애플 광고의 핵심 요소입니다. 다양성을 다루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핸드폰 다양성이 아이폰이 새로 나올 때마다 보셔도 언제나 한 곳에서 찍은 영상이 없고 지구촌 곳곳에서 다양한 흑인도 나오고 황인종도 나오고 백인도 나오고 아줌마도 나오고 아주 세련된 전문 직업인도 나오고 뭐 등등 다양한 사람을 보여주는 거를 보실 거예요. 애플이라는 미디어 혹은 기기 하나를 동시에 다 사용하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내 얘기가 저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애플 광고의 성공 핵심인데 결국 이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거는 2015년 세계 여성의 날에 미국의 탑 기업들이 했던 캠페인을 보여드릴게요.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그때. 자, 여러분이 아마 중고등학교 때 많이 먹었을 프링글스의 로고가 왼쪽에 있는 거죠. happen to be 남자예요. 왜 프링글스는 꼭 남자애가 로고에 나와야 되죠? 오른쪽 프링글스를 만들었습니다. 로고를 새로. 그래가지고 그런 제품을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만들어냈었어요. 다른 제품을 또 이제 보여드릴게요. 모노폴리 아세요? 똑같이요. 얼굴만 수염 떼고 여성의 얼굴, 젊은 여성의 얼굴을 집어넣습니다. 슈발츠코프, 뭐라 그래야 되나? 샴푸, 뭐 비누 이런 거 만드는 화장품 회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드림웍스. 아무것도 아니고 뒤에 말총머리 하나 집어넣음으로써 소녀들을 응원한 거죠. 볼펜. 여러분 이 볼펜들 많이 쓰시죠? 노란 색깔 나는. 네. 오스카 트로피. 밑에 자세히 보시면 치마예요. 바지가 아니고. 맥도날드. 재밌죠? M자 하나 뒤집어서
이것 MTV 역시 M자를 W자로 만든. 왜 MTV야? WTV면 안 돼요? 이런 느낌인 거죠. 자, 이런 여러분들이 다 아는 기업이에요. 미국의 아주 탑 기업들인데 각 분야에서 이런 많은 기업들이 왜 세계 여성의 날에 이런 로고를 만들면서 여성을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구태여 할까? 이게 다 돈이고 기업으로 치면 투자인데 이렇게 해야만 결국 다양성을 우리가 성별 다양성, 젠더 다이버시티를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내려보냄으로써 여성에게 호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조차도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왜냐하면 성 대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 양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캠페인의 목적이고 사회적 트렌드이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이런 활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지난 봄에 구글에서 만드는 이모지 책임자 제니퍼 다니엘이라는 여성이 한국에 다녀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TV와 신문 기자들하고 많은 인터뷰를 했는데 연합뉴스에 나왔던 건데요. 구글 이모지를 만들면서 여러분 보시면 남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아이의 분유를 먹이고 있고 그리고 남자들이 지금 피부색을 보면 다 달라요. 그리고 헤어 스타일 이런 걸 보면은 조금씩 이제 나이도 달라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밑에도 여성이지만 다 인종과 피부색이 다르고 밑에 나이도 또 달라요. 이렇게 연령과 성별과 인종의 차이를 불문하고 우리가 아이를 기르는 것에 있어서 성차별은 없다라는 것을 이모지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구글은 다양성을 존중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 이모지를 만들므로써 보여주는 거를 인터뷰를 대대적으로 그러니까 PR을 하고 간 겁니다. 자, 제가 이제 기업을 먼저 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보신 것처럼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광고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기업이 다양성을 추구한다라는 캠페인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캠페인을 하게 되면 혹은 정말 다양성을 추구하게 되면 기업의 매출로 그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것은 퀘스천이 아닐 수가 없어요. 기업의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일인데 하고 났더니 매출이 떨어졌다. 그렇게 되면 과연 이걸 지속해야 될까라는 의문에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게 좋은 가치관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익과 매출을 포기한다면 그건 또 기업의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다양성의 가치 추구를 제일 많이 컨설팅 해주는 컨설팅 회사가 맥킨지인데요. 맥킨지는 매년 자기네 그 고객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성에 관련되는 세미나를 열고 매년 1년 보고서를 내고 그리고 기업의 다양성을 진단하고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을 해주는 게 주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맥킨지에 있어서. 제일 왕성하게 하고 있어요. 맥킨지 2018년 보고서를 제가 여러분한테 한 3셀 정도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이제 맨 앞에 보시는 거는 이 2018년 보고서의 내용이 뭘 한 건가를 이제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 왼쪽에 보시면 각 대륙별 이 조사에 참여했던 그 기업의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래서 약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유럽 대륙, 북미 대륙 등등등등 이렇게 했고요. 오른쪽 원은 그 조사 대상이 됐던 기업의 생산 업종이 뭔가 하는 건데 잘 들여다보시면은 중공업도 있고 뭐 유통업도 있고 텔레콤도 있고 방송국도 있고 다 있어요. 모든 종류의 사업하는 기업의 종류가 다 나왔는데 이런 1000여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이제 발표한 보고서가 2018년에 나왔고 2019년에도 나왔어요. 매 나와요 이런 것들이. 근데 18년 보고서가 특히 유명해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종합적으로 잘 정리가 돼서
이 내용 중에서 여러분한테 이제 한 두세 개 셀을 보여드릴 건데 이건 나중에 밑에 설명도 있고 보고서 제목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필요하면 구글에서 서치하면 다 보여집니다. 공짜로 볼 수 있고요. 이 셀의 내용은 뭐냐면 막대 그래프가 4세트가 있는데 위에 2세트는 왼쪽에 보시면 젠더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기업이 양성평등을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맥킨지는 자기 회원사 기업에 해마다 다양성 지수를 내요. 지표 점수를 냅니다. 다양성 올해 몇 점, 내년에 몇 점 이렇게 점수를 내고 여러분 고대도 해마다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들으셨죠? 그 얘기? 우리 다양성위원회에서 고대는 해마다 다양성 2년에 한 번씩 다양성 지수 검사하고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아마 앞에서 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고대 얘기는 안 할게요. 자, 이 막대 그래프를 보면 위에 있는 2개만 먼저 볼게요. 위에 있는 2개 중에 2개는 제목이 왼쪽에 보면 젠더라고 있어요. 둘 다 막대 그래프가 젠더 다양성, 즉 그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 사람들의 양성평등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가. 남자나 여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고 있지는 않는가 라든가 성 가치관, 성 개념에 관해서 특정한 뭐 게이라든가 하는 그런 특정한 성 오리엔테이션,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을 가진 사람들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젠더에 관련되는 이제 모든 문항을 집어넣어서 그걸 점수화합니다. 그리고 1000개가 넘는 기업을 4덩어리로 잘라요. 상위 4분의 1, 그 다음 4분의 1, 그 다음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잘라서 4덩어리로 잘라서 막대 그래프의 왼쪽에 보면은 false라고 써 있고 오른쪽 막대 그래프 first라고 써 있는 거는 왼쪽은 가장 하위 그룹, 다양성이 잘 실천 안 되는 그룹이고 오른쪽 막대 그래프는 가장 다양성이 많이 실천되는 그룹입니다. 그렇게 나눴던 4분의 1, 4분의 1 나눈 거예요. 그 4분의 1끼리의 그러니까 가장 상위와 하위 집단을 젠더 다양성에 있어서 퍼스트가 당연히 제일 좋은 거죠. 다양성이. 과연 젠더 다양성을 지켰더니 제목에 보시면 performance라는 말이 나와요. financial performance니까 기업의 이익을 말합니다. 이익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매출액 말고 이윤입니다. 이윤. 그랬더니 다양성 지표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15% 이익을 더 내더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왼쪽 위에 왼쪽의 막대 그래프 설명이고 오른쪽 거 21%의 차이가 나는 거는 2017년 조사에서 나온 부분이고요. 더 높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이거는 인종 다양성. 구성원이 얼마나 다양한 나라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아니면 화이트만 백인만 주로 고용하는가 이걸 보니까 인종이 다양한 상위 4분의 1 집단하고 가장 낮은 집단 사이의 이윤 차이가 35%예요. 이걸 보시면 오른쪽도 그 뭐죠 이 아까 위에하고 똑같이 2017년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연도만 시점만 다르지 지금 똑같은 조사를 계속하는 건데 이걸 보시면 결국은 뭐냐면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젠더 다양성하고 인종 다양성 이 2가지를 다양성을 잘 실천하는 기업이 결국은 이윤도 높더라. 기업에도 그러니까 이게 이코노믹 베너핏하고 가치가 결국은 밸류 시스템이 같이 가더라라는 걸 보여주는 대단히 좋은 기업은 이런 증거물이 없으면 가치 실천을 하기가 힘들어요. 기업의 경제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선뜻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선뜻 실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백업 증거가 필요한 거죠. 2번째 셀은 젠더 다양성과 이익에 관한 건데 요번에는 임원
기업의 평직원이 아니라 평사원이 아니라 임원의 젠더 다양성만 비교를 한 겁니다. 기업에서. 임원의 젠더 다양성이 높은 상위 4분의 25% 집단과 가장 하위 집단 사이에 젠더 다양성이 높은 집단이 이익률이 21% 높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1조짜리 기업이라면 양성평등을 하면 1조 2,700억에 팔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2,700억 더 벌어들인다는 거죠. 밸류 크리에이션이 그겁니다. 브랜드 밸류를 어떻게 창출해내느냐. 그게 결국은 이 데이터에 의하면 양성평등에 달려있다는 거죠. 양성평등에만은 아닙니다. 성별평등에 달려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인종평등은, 인종다양성은 똑같아요. 왼쪽 막대 그래프는 그 회사의 임원진 안에 얼마나 다양한 인종이 있는가를 가지고 잘하고 있는 기업하고 못하고 있는 기업을 비교해 보니까 이익률이 33% 차이 나더라. 어마어마한 거죠. 이익률 33%는. 오른쪽은 43%가 차이가 나는데 이건 뭐의 인종 다양성이냐 하면 이사회. 기업의 의사결정을 갖고 있는 최고 기구인 디렉터 보드. 이사회의 인종 다양성이 보장이 되면 기업의 이윤이, 그러니까 얼마나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편견에 치우치지 않은 의사결정 기구가 운영되면 이익이 거의 50%가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인 거죠. 자, 이런 데이터를 보면 결국은 뭐냐 하면은 다양성이란 굉장히 기업의 생존에 필요한 거지 그냥 근사한 미덕에 불과한 미사여구의 개념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수강 신청할 때에 어떤 생각으로 다양성이라는 것을 개념화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막연히 좋은 얘기고 요새 많이 거론되는 이야기고 그리고 들어서 나쁠 거 없는 좋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양 수업으로서 좋은 인간이 되는 것도 중요하니까 틀린 생각은 아닌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어느 국가나 어느 기업이나 어느 개인이나 바로 benefit, margin, revenue 다른 말로 다 바꾸면 money예요. 소셜 석세스예요. 이거하고 직결되는 이슈다 지금 이것이. 그걸 보여주는 거지 우리가 좋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 멋있는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니다. 굉장히 실체가 분명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기업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음 셀은 우리가 요새 사회적 지속성, social sustainability, 또 ESG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얘기 안 하는 정말 이제는 구멍가게도 다 얘기할 정도로 누구나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제 측면이에요. 기업을 포함하는 사회적 측면에서 기업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뭐 정부도 포함하고 대학도 포함하고 한 개개인 국민들도 포함하는 전체 사회 입장에서 소셜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게 앞으로에 필요한 거냐 현재 진행 중인 얘기냐 미래지향적인 얘기냐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냐 아니면 지금은 아직 그렇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도 이제 개인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개개인의 역량 쌓기에 몰두하다 보니 이런 종류의 이슈에서 조금 벗어나 있을 수가 있어요. 아직 그 사회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회로 나가보면 이거는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벌써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또 동영상을 여기서 하나 볼게요. Welcome to Read It Again. Please subscribe to my channel by clicking on that subscribe button below. Hope you enjoyed this book, The Family Book by Todd
are. Some families are big. Some families are small. Some families are the same color. Some families are different colors. All families like to hug each other. Some families live near each other. Some families live far from each other. Some families look alike. Some families look like their pets. All families are sad when they lose someone they love. Some families have a stepmom or stepdad and stepsisters or stepbrothers. Some families adopt children. Some families have two moms or two dads. Some families have one parent instead of two. All families like to celebrate special days together. Some families eat the same things. Some families eat different things. Some families like to be quiet. Some families like to be noisy. 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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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 families like to be clean. Some families like to be messy. Some families live in a house by themselves. Some families share a house with other families. All families can help each other be strong. There are lots of different ways to be a family. Your family is special no matter what kind it is. Love, Todd. The end. Thank you so much for listening and following along. If you like this book, please give it a thumbs up and come back soon. 귀엽죠, 굉장히? 미국에 아직 언어를 잘 모르는 어린아이들을 교육용으로 쓰고 있는 국가적인 건 아니고요. 그냥 유치원,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읽어주는 동화책이고 유튜브에 많아요, 이런 게. 지금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고. 그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어린이 교육을 한다는 거죠. 가족 다양성, 가족 형태와 구조의 다양성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 굉장히 표준화된 가족의 모델이 있고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벗어난 가족은 이상한 가족, 문제가 있는 가족, 병든 가족, 손가락질 당하는 가족, 이야기거리에 오르는 가족, 그렇게 사람들에게 느껴지던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다양한 가족 형태를 다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해 주자라는 교육을 이제 어린아이 때부터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은 그만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도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생기는 집단 간 갈등과 아니면 어린아이가 받는 상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 때문인 거죠. 그건 우리 사회도 이제 마찬가지여서 지난 봄인가요? 아니면 작년 가을에 그 편모 가정, 엄마가 아버지 없이 아이를 기를 경우에는 국가적 지원, 사회적 지원이 제도화되어 있는데 편부 가정, 아버지가만 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게 제도에서 아예 제도가 없어서, 왜냐하면 그런 가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더 힘들다라는 것이 소셜 이슈로 등장을 해서 아마 제도 정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사회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똑같이 생긴 구조로 살아가지는 않는 시대가 이제 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어린아이 이제 그 측면에서 본 미국 사회의 현상 혹은 세계적인 현상이라면 이제 어른의 사회에서 이 지구촌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유엔의 17 SDGs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느 수업에서 안 다룬 것 같아서 김지선 선생님 이거 아직 다룬 적 없죠? SDG. 예, 네. 없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 여러분이 개개인적으로 많이 이제 봤을 가능성은 있지만 재밌는 거는 고려대학교 현재 총장실에 들어가면 총장실 입구에 이게 그려져 있어. 벽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대학도 지금 이 이슈를 다루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뭐 다른 대학은 제가 어떤지 총장실을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잠깐 이야기한 사회적 지속성을 실천하기 위해서 유엔이 정한 17개의 목표입니다. 앞으로 이건 10여 년이 이제 전에 결정된 건데 앞으로 유엔은 1번 빈곤 종식 사회적 빈곤을 막고 뭐 3번 건강과 웰빙을 추구하고 4번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하고 5번 양성평등을 실천하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17개의 목표를 정했어요. 그리고 이런 가치를 전 세계가 실천하는 것을 유엔이 지원한다. 앞장서서 끌고 가겠다라는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유엔에서.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프로젝트를 굉장히 다양하게 했지만 뭐 하나만 좀 말씀을 이제 드리려면 많은 지구촌의 몇십억 인구에게 유엔의 이런 활동을 굉장히 쉽고 빨리 알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광고라는 것을 통해서 알리는 건데 그 가장 성공적인 캠페인 사례를 하나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드린다면 유엔이 그러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좀 광고 회사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세계의 3대 광고 축제가 있어요. 혹은 광고제가 있어요. 이제 미국의 아카데미 영화제 같은 축제인데 칸느 광고제, 뉴욕의 원쇼 광고제, 런던의 D&D 광고제 이 세 개가 전 세계 3대 광고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광고인들이 광고상 타기 위해서 해마다 이 광고 페스티벌을 하게 되는데 이 대표들을 불러다 놓고 유엔이 너희 회사 이 광고제에 광고 축제에 사회적 지속 가능성 소셜 서스테이너빌리티 광고 컴피티션 섹션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 세 개 축제에서 다 받아들여서 이 세 개의 광고 축제에 유엔의 17 SDGs를 잘 실천한 프로젝트를 상을 주는 섹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상 탄 거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전 세계에서 잘 알고 있는 게 이겁니다. 다들 보신 적 있죠? 처음 보세요? 뉴욕의 월스트리트 빌딩입니다. 그러니까 뉴욕에서 가장 현대적 머니 게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죠. 여기가 다 이제 투자 회사들이 몰려 있는 월스트리트인데 그리고 거기에 상징적으로 여기가 월스트리트의 투자 거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리의 상징이 황소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소예요. 그 앞에 제목이 Fearless Girl, 겁없는 소녀라는 여자의 동상이 서 있어요. 이거를 미국의 한 광고회사가 유엔의 SDG의 양성평등을 실천하기 위해서 세워놓고 사람들한테 여기가 뉴욕의 관광 코스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숫소 대결 어린 여자애 굉장히 상징적으로 연령차와 성별차를 갖고 있는 반대 대칭점에 서 있는 근데 얘가 아주 나약한 어린 여자이지만 겁은 없어요. 용감한 거죠.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남자소가 벤처 투자 회사들의 용기를 상징한다면 용기는 왜 남성만 있는가? 어린 여자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젠더 다이버시티를 상징하는 홍보물입니다.
그 상징물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이제 그 앞에 가서 많이들 사진 찍죠. 관광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유엔을 위해서 어느 광고 회사가 이제 그 기증한 거죠. 이것이 갖는 이 소녀상이 갖는 이 유엔의 목표의 광고 효과가 740만 US 달러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광고인들 같은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이 유엔의 가치관을 실천하는데 동참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성평등, 나이평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이제 만들어준 대표적인 사례고 우리나라의 뭐 뉴스와 신문 잡지에도 많이 실렸고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어요.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한국 광고인데요. 8.9인치는 남자들이 손가락을 이렇게 딱 폈을 때 엄지에서 검지까지의 평균 길이가 8.9인치고 여자는 7.9인치입니다.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피아노 연주를 하는 데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손의 길이가 다른데 피아노 건반 자체가 남성 중심으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남자는 이 손가락을 쫙 폈을 때 10도를 칠 수가 있는데 여자는 9도가 조금 못 미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런데 모든 악보들이 다 남성 손을 중심으로 피아노도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 악보도 그렇게 작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무리해서 손바닥을 펴게 되고 그 결과로 여성 피아니스트들이 고정적으로 고질병으로 앓는 게 새끼손가락의 관절염과 상처와 부러지는 사고를 자주 겪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정당한 일인가 피아노는 왜 남자 손을 중심으로 돼야 되는가 데이터가 잘못됐다.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계된 것 같지만 데이터 불평등이다. 데이터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광고고요. 이게 시리즈로 5개로 된 광고인데요. 두 번째는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의 개수가 이건 서울입니다. 한국입니다. 소위 말하는 공공 화장실, 공중 화장실이 남자 36만 개, 여자 22만 개인데 세어보니까 통계가 여자가 남자보다 실제로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시간은 2.3배 이상 길어요. 그렇게 되면 개수가 66%밖에 안 되면서 시간은 2배 이상이 들기 때문에 실제 여자 화장실의 개수는 10만 개도 안 되는 게 되는 거죠. 굉장한 불평등인 거죠. 그런 것들을 지적한 데이터가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게 빅데이터라는 게 굉장히 과학적인 것 같지만 빅데이터를 산출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왜곡된 통계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이제 지적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림값인데요. 전 세계에서 팔리는 옥션 같은 데서 팔리는 그림값을 계산해 보니 남자 화가가 그린 그림을 100으로 잡았을 때 여자 화가들의 그림값은 반도 안 되더라 라는 통계를 이분이 계산을 하셨습니다. 이 광고 작가가.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우리가 가장 일상적으로 많이 느끼는 건데 레스토랑이라든가 교실이라든가 이런 공공 건물에서 똑같은 건물에 성별이 섞여 있을 때 여자들은 남자보다 훨씬 추위를 탑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좀 줄이자와 에어컨을 키자와 사이에 언제나 남녀 그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에어컨이라는 것을 기획할 때 남자들이 기획하고 공공 건물에 냉방기기를 설치할 때도 남자들이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70kg 몸무게의 40세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에어컨이 설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누구나 춥다는 겁니다. 이런 5개의 광고가 결국은 뭘 의미하냐면 대단히 과학적으로 보이는 통계치도 누가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에는 불평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광고인데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김수환 학생 어때요? 남자로서. 처음 알게 되는 사실들이 많아서
신기합니다. 그렇죠? 집에 가서 이 PPT의 카피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아마 남자한테 불리한 것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남자 광고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성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난 남성 불평등도 사회 곳곳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언제나 옳은 건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빅데이터를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광고를 만든 분은 우리나라 광고계의 전설인 김홍탁 크리에이티브 마스터 칭호를 받고 있는 분인데, 그분은 이 광고 5편으로 아까 말씀드린 UN을 도와주고 있는 세계 3대 광고 페스티벌 중에 하나인 뉴욕의 원쇼에서 올해 5월에 그랑프리 상을 탔어요. 상탈만 해요. 저 광고는 제가 보기에 정말 잘 만든 광고예요. 그러니까 과학 속에도 편견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메시지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금 아까 제가 1부에서 기업을 보여드렸고 2부에서는 전 사회가 어린아이 교육이든 아니면 성인들의 뭐 메시지든 다 지금 다양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의 흐름이 현재 진행 중이다. 미래에 올 얘기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개인의 레벨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사회는 혹은 우리 세상은 누구나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는 내가 가장 편안하게 하고 평화롭고 쾌적하게 느끼는 마음의 영역이에요. 물론 물리적 영역일 수도 있어요. 물리적 영역으로 치면은 내 방, 우리 집, 내가 단골 카페에 내가 앉는 구석에 단골 좌석, 이런 데가 우리가 편안하게 느끼는 컴포트 존이에요. 그 컴포트 존을 여기 가면 물리적으로 몸도 편안하고 심리적으로도 편안하고 사회적으로도 안전해요. 그런데 거길 집 밖은 위험해. 방 밖은 위험해. 나가면 바깥에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거기는 내가 모르는 세계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세계예요. 여기에는 위험이 돌아다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가 낯선 사람한테 호감을 가지고 다가갔더니 나중에 등 뒤에서 칼을 꺼낼 수도 있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오른쪽 세계는 굉장히 스릴 있고 재밌고 신기하고 새롭고, 혹은 나아가서는 내가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고 더 성장할 수도 있으나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세계라는 거죠. 왼쪽은 굉장히 안정됐으나 발전하기는 어려운, 성장하기는 어려운, 평화로우나 다이내믹하지는 않은, 변화가 있기 어려운 그런 모순이 있어서 우리는 항상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또 실망하고 왼쪽으로 집 밖으로, 역시 바깥은 위험해 그러고 들어갔다 지루해 그러고 나갔다가 또 후회하면서 집으로 들어가고를 왔다 갔다 하는 중간에 있는 게 보통 일반적인 삶이죠. 그런데 이 밖에 있는 다양한 나와는 다른 different person, different society, different lifestyle, different value, different ideology, 이 모든 차이가 있는 것은 겪어야 내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맨 처음에 맨 앞에서 제목에 이쪽 차이하고 이쪽 차이가 디퍼런스가 뭔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랬는데, 왼쪽의 차이는 우리가 정말 느끼는 사람과 사람 간의 차이인데 그 차이를 경험을 해야, 오른쪽 차이는 아까 그 차이를 인정했더니 기업이 레버뉴가 높아졌죠. 이익이 더 많았죠. 다양성을 잘 실천했더니 기업이 한 단계 성숙했죠. 2등 기업이 1등 기업이 됐죠. 사람도 똑같이 급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의 차이는 정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차이인데 그 차이를 우리가 인정하고 겪어야만 우리는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다. 기업도 사회도 개인도.
왼쪽에 있었던 마지막 셀의 왼쪽에 있었던 방바꾼 위험에 그러고 안 나가면 나는 평생 그 급이에요. 그 클래스예요. 그렇게 그냥 생기고 살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밖에 나와서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회를 겪으면서 실패하고 깨지고 넘어지고 싸우고 그러면서 나는 계속 성장해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디퍼런트해진다. 그래서 왼쪽의 차이는 존재하는 물리적 차이고 오른쪽 단어인 차이는 급의 상승, 기업, 사회, 개인에 있어서 다 성장을 의미하는 디퍼런스입니다. 차이를 인정해야 차이가 생긴다. 여러분 다 성장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의 급이 있다는 말이 대단히 위험한 단어이지만 스스로가 한 급 더 높은 인간, 다른 사람보다 높은 급의 개념이 아니라 스스로 지금의 나보다 한 급이 더 높은 사람, 도덕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인품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더 나은 인간이 된다는 의미의 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차이를 겪지 않으면 여러분은 변화하지 않아요. 방 안이 안전한데 어떻게 내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나의 변화와 성장은 깨짐으로써 일어나는 거고 컨프런트 하면서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거지. 가만히 방 안에 있으면 나는 60년 방 안에 있으면 6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이 방은 물리적인 의미이면서 동시에 상징적으로 여러분 마음의 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회적 방을 의미하고 공간으로서의 방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서 차이를 인정해야 차이가 발생한다. 그래서 뒤에 차이를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성장하고 진화하고 더 성숙한 인간이 되고 싶다면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변화하고 싶다면 차이를 만들어내고 싶다면 우리는 겸허하게 차이를 인정하고 치열하게 차이와 싸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맞닥뜨려야 되는 거지 피해가서 가장 안전한 길로 가면 우리는 어떤 변화도 추구할 수가 없고 한국 사회 이대로 양정민 그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감하게 여러분이 마음의 방을 뚫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내가 difference makes difference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거를 네이버에 치고 혹은 위키백과에 치고 들어가 보면 심리학 실험의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은유적으로 여러분한테 블라인드 스팟을 깨야 된다. 여러분 블라인드가 되면 안 된다. 사회적 블라인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걸 뭐죠? 얘기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한번 블라인드 스팟 치고 혼자 공부해 보세요. 그 뒤에는 뒤에 셀은 지금 이게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여러분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21세기가 언제예요? 지금 시작된 지 21년 됐어요 벌써. 그러니까 어쩌면 좀 늦었을지도 몰라요.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컴피턴스, 역량이 뭐냐면 암기력이나 모범 학생처럼 달달달달 외우는 그런 게 아니라 융합, 컨버전스, 즉 나와 다른 사람들과 서로 모여서 소통하면서 이 세상에 없는 창의적인 솔루션을 찾아내는 게 오늘날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면 당장 부딪힐 과제예요. 이건 어느 기업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루틴한 기업은 없어요. 이제는 다 죽었어요. 벌써 루틴한 기업은. 우리가 가장 루틴하고 가장 안정적이라고 하는 굉장히 미안한 얘기지만 상징적으로 공무원들조차도 이제는 창의성 없으면 일을 못해요. 어제 하던 일 또 해 오늘? 오늘 하던 일 내일 또 해? 이제 이 세상에 그런 직업 없어요. 진짜로. 공무원이 그렇다 그러면 다 깨진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공무원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굉장히 큰 오산이에요. 너무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거를 요약하면 글로벌 사회라는 거는 이게 글로벌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단일 민족이 모여서 사는 사회가 아니고 글로벌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다. 그리고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공부, 전문가라면 과제 이런 것들은 다 여지껏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리고 나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사람이 모여야만 과제 해결이 관한 컨버전트 프로젝트다. 요새는 다 그래요. 어딜 가도 그래요. 재밌어요, 굉장히.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트렌드는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회사에나 어딜 들어가게 되면 뭐 어딜 가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전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일을 하려면 소통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정말 나랑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알아듣게 내가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여러분이 트레이닝 받기 위한 것이 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연습을 해봐야 돼요. 전혀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거를.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창의적인 솔루션이 나온다. 요새는 루틴하게 반복되는 일이란 정말 없어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면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협력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일할 줄 아는 능력, 그것도 능력이에요. 을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갖는 것,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불편해하는 것, 나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닫는 폐쇄적인 태도, 그리고 그들을 무시하는,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차별적 행동, 이거 빨리 4년 동안 고대 다니면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나가서 글로벌 기업에서 대단히 창의적인 과제를 하면서 재밌게 살긴 어렵다. 그냥 어디 가서 혼자 프리랜서 하는 수밖에 없다. 더불어서는 못 산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수업을 이런 쪽으로 얘기를 가져온 거고, 그래서 다양성은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고 여러분의 과제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지, 남을 위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